수업 미팅 처음 왔거든요. 그때 처음 사업생활 강의를 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를 맡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홈미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비즈니스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 다 하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모르셔서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7월달에 그 EDCM 고사파일반에 갔을 때 조영주 대장님 홈미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정리한 내용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홈미팅의 중요성의 어떤 효과? 홈미팅을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어쨌든 조영주 대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한 사업 성장의 열쇠가 된다. 그래서 저희 아메 비즈니스가 뭐예요? 국제 비즈니스잖아요. 축적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 홈미팅이 가장 잘 되어야지 이 안에서 국제가 되고 축적이 되고 이런 거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업 성장의 가장 큰 열쇠가 되는 거고, 또 그 국제와 축적이 홈미팅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쉽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파트너들을 한꺼번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제가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장으로 뎁스를 후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찾아주고 뎁스를 찾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 홈미팅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돼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재하는 맡은 그 집에서 홈미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리더가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홈미팅이. 그래서 이런 어떤 홈미팅 효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 경력이라든가 핀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내용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사업자의 본인의 집에서 시작을 하지만 가능한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 뎁스 방향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고, 또 어쨌든 우리 집에서 홈미팅을 해서 우리 집에 오는 그 참석 인원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글별로 분할을 하거나 뎁스별로 더 깊게 내려가거나 파트너의 집에서 홈미팅이 진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향해 나아가면 훨씬 더 빨리 복제가 될 수 있고 훨씬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가 나와 있냐면 홈미팅의 준비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날짜 선정하는 거. 적을까요?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우선 날짜를 선정하는 거고요. 이게 더 긴장되는데요? 날짜를 선정하는 거. 너무 못 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해지죠. 무슨 요일날, 매주 하는 거, 몇 시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어떻게 하세요? 홈미팅을 참석하는 분들에게 알려줘. 언제? 한 2, 3일 정도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나 이런 거. 또 요즘에는 홈미팅에 오시는 분들끼리 단톡방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공지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뜨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톡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배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홈미팅에 초청을 한다고 해서 다 오나요? 생각해볼게.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명 얘기하면 10명 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수로 초청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리 배치는 적게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빈자리가 많으면 참석한 사람도 괜히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명 온다고 하더라도 좀 적게 배치를 하고 오는 대로 더 이렇게 의자를 앉게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에 사업을 하고 그 안에 홈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사 제품이 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아메 제품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비치가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나 핸드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켜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복장에 대해서도 집에서 하는 홈미팅이 그냥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맞는 복장을 꼭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사님에게도 사업생활 하시는 그분에게도 오늘 오시는 그런 손님들에 대한 초대되신 분들에 대한 이런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생활을 하실 때 그런 정보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그의 눈높이에 맞게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보다 이른 시간에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30분 정도 미리 초대를 해서 사업설명 특징이 뭐냐면요. 11시 하면 한 11시 반, 11시 10분, 20분 이때 오세요. 그렇게 미리 한 30분 정도 전에 초대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11시다 하더라도 한 10시 40분, 50분 이때 오실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차 한잔 마시고 여유있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팅 시작 전에도 간단한 음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전에는 필기도구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홈미팅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10분 전에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것들 나눠드리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를 보시는 분도 차례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차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소개를 해주죠. 하는데 너무나 극찬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과한 극찬은 좀 피해라라는 거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사의 사업설명 중에 강사님 오셔서 사업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막 뭐를 챙기거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메모하면서 정확하게 집중해서 듣는 그런 본인 자신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참석한 분들도 그런 모습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종료 후에는 다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저희 또 점심시간이랑 막 겹치다 보니까 퀸으로 해서 같이 요리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애프터 하면서 또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잡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한 진행 방법들은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영실 회장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메사업이 복제 비즈니스이고 축적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홈미팅이 가장 잘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1년 정도 수업 미팅을 참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잘 진행되는 이런 홈미팅을 정말 복제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을 또 파트너가 하고 또 그의 파트너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홈미팅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분들이랑 같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명단을 결정을 하고 초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어야 되겠죠. 레그에 보면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파트너들도 물론 있으신 분들이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지만 소비자 파트너 이런 어떤 내가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저희 집에서 진행하는 홈미팅도 있지만 소비자의 집에서 홈미팅, 나만이 아는 홈미팅도 있는 거예요. 나만의 홈미팅이라는 거는 그는 몰라. 사람이 관심도 없고 별로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매주 간다는 걸 누가 정한다? 그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영주 위원님이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시면 한 달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짜시면 돼요. 완벽하게 짜서 그 한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는 집중이 되고 후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는 만나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다음 주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계획이 딱딱딱딱 나와 있어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런 일관성이 없는 뭔가 이렇게 그냥 주먹보글식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서 직접 하는, 그는 모르지만, 관심이 없는 그는 모르지만 내가 동안 나만의 홈미팅을 1대1로 가서, 저희가 1대1 홈미팅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렇게 2, 3개월 정도 계속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또 알아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 수업 미팅처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홈미팅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또 그 중간중간에는 OM 초대라든가 미팅 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홈미팅을 연결을 해서 직접 와서 볼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그가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그의 홈미팅을 또 열어주고, 그래서 그의 홈미팅을 통해서 그 파트너도 성장시키고 또 그의 소비자도 같이 성장시키고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의 파트너에 또 두세 명의 파트너가 또 나오면 또 분리해서 하고, 저희가 지금 각 지역별로 다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업 미팅에 같이 연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특정 지역에서 같이 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가 1대1 찾아가서 홈미팅 하는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또 홈미팅에 조인을 시켜서 또 연합으로 했다가 그래서 홈미팅을 할 때에도 레그별로 홈미팅을 진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모아서 하거나 또 통합으로 홈미팅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 홈미팅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뭐가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STP가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 조영주 리더님의 그 EDC 강의를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똑같은 복제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걸 복제하는 거잖아요. 다 서로 방식이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음 파트너가 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똑같은 그런 방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저희가 STP 처음 배울 때 어떤 거 가지고 하세요? 오야희 프로님이 20분짜리 그거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그게 기본 바탕이 돼서 그거를 복제할 수 있게끔 보통 되어 있는 게 저희가 STP 보면 현실 점검, 유통, 수익 보조, 비전 제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틀이 그 똑같은 양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기본 바탕이 돼서 나의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1시간짜리가 되고 1시간 반짜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STP에 대한 복제를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데몬 복제. 데몬 복제도 마찬가지로 어느 레그를 가도 어느 팀을 가도 똑같은 데몬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하는 방법에 따라 생각들 데몬도 좀 다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뭐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를 어떻게 복제해야 돼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룹의 어떤 틀대로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복제라는 거는 정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뭐 스펙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 관계없이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통일하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다음 요리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요리 미팅은 복제할 수 있는 요리만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레시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카톡방에서도. 근데 그 레시피 틀까지도 똑같이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가 그 레그에는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이런 틀까지도 똑같이. 왜냐면은 똑같이 찹쌀밥인데 이렇게 해보고 익숙한 사람들은 잘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이 양식이 다르고 또 다르게 탑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식이 똑같은 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한번 해보고 파트너가 또 똑같이 그걸 복제하고 또 그 다음 파트너가 또 똑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재능과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마사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 홈미팅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 미팅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하는 방법 다르고 여기 임경리님 하는 방법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딱 투입이 됐을 때, 그죠?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추어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프터 하는 방법까지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새로운 멤버가 초대가 되면 무조건 애프터 할 때 YRMA를 얘기를 하게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그 IRMA를 통해서 또 그분들도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인사하는 거, 긍정적인 표현하는 것들은 주라스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사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네요. 예를 들어 제가 인사할 때 성균이도 박미선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막 한두 번 홈미팅 오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브랜드네임도 없고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미리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가 나가서 그런 분위기들을 애프터 할 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우물쭈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아니면 뭐 성기는 리더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까지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의 역할을 주는 거죠. 우리 집 소미팅을 내가 한다고 해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몬, STP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잘하는 못하는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또 한두 번 하다 보면 좀 자신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좀 분담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리더 역할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거리 나누는 거. 저희 퀸으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든가 베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리더들이 먹거리를 한 가지씩 만들어서 같이 가져와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와서 이렇게 새로 오실 초대했었던 분들이 가실 때 포장을 해서 좀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먹거리 나누는 것까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분위기 말씀하셨던 건 즐거운 팀워크. 왔는데 막 썰렁하고 막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냉랭한 분위기가 돌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인사하는 거, 내가 칭찬하는 거,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좌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게 끝까지 무조건 홈미팅을 한다는 거. 저 이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째서 안 하고, 오늘 초대가 안 돼서 안 하고, 오늘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하고, 이 연휴라서 안 하고, 뭐라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저희 수능 홈미팅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꼭 홈미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홈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수능 홈미팅을 복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 홈미팅에서 정말 저도 1년 정도 이 홈미팅을 나왔지만 이 안에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배우고 또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하면서 더욱더 시너지가 나고 더욱더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이 안에서 또 이 홈미팅뿐만 아니라 그게 진행됐었던 도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1년을 돌아봤을 때 1월 1일 강의하고 11월 31일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수능 미팅을 와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거든요. 남편이 막 맨날 어디를 싸돌아다니냐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두고 봐라 라고 하면서 제가 수능 미팅을 결단하고 온 지 1년이 됐어요. 근데 그 선택이 너무 잘했구나. 정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홈미팅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저도 이런 부분들의 음성에 좀 잘 2019년도에는 더 잘 복제를 해서 또 저희 홈미팅을 보고 또 파트너의 누군가가 저렇게 또 복제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음성 홈미팅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더욱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